시민들을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평택 당진항의 주요 이슈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며 평택 당진항 위에 노력해 오신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이혁수 의원님과 평택 당진항 발전협의회 최성일 명예회장님, 그리고 같은 협회 김일배 사무국장님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이학수, 평택시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이학수 의원입니다.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최성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일배입니다. 네, 먼저 2024년도 평택 당진항 주요 실적은 어땠습니까? 올해도 예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기본적인 자동차나 총물동량 그리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그 예년 평균작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물동량은 1억 1천만 톤 이상 했고요. 자동차도 160만 대 이상 가능할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컨테이너는 작년보다 뭐 한 5% 정도 신장돼서 85만 TU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물동량 정책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올해 선정된 10대 뉴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0위부터 가겠습니다. 10위에는 그 평택항 신국제 여객부두 여객터미널은 지난 20일 날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두와 CY는 사용이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파악돼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의 그 대책이 필요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도의원님, 9위부터 6위까지 서부권 개발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10대 뉴스 중에 9위는 그러니까 16년간 표류한 그 평택항 배후 현덕지구 공영 개발 사업 마침내 종지부 찍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8위는 이제 평택항 배후 안중역 개통과 평택 안중간 여객 철도 서비스 개선 서해안선 이제 개통. 그다음에 7위는 평택시 주말에는 평택항으로 놀러 오세요. 평택의 노을이 아름다운 어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평택항 시민에게 활용한 필요한 다채로운 레저시설 속속 개장 시민 요구를 좀 반영했다라는 얘기고요. 6위는 이제 평택항 발전특위 소멸 6년 만에 경기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항만해양관광연구에 발족된 부분입니다. 네. 홍보 아카데미가 그 대성공을 거두셨어요. 네네. 예, 10대 뉴스에도 수리권에 들어갔네요. 저희 홍보 아카데미가 5위에 지금 성과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국 최초로 평택시와 민간 단체가 손잡고 2년차 홍보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택항의 역사, 그림 자극, 그리고 또 이런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해가지고 각 학교에도 방문해서 공연도 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약 한 2,450명 정도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를 통해서 평택항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매우 뜻깊고 그런 행사로 기억한다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제 4위부터 1위까지 최성일 명예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위부터 1위는 우리 그 평택항에 관련되어 있는 물동량과 그 다음에 그 미래 수소경제 1번지 선언한 평택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협업으로 수소 생태계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위의 신국제여객 터미널이 지난 12월 20일 그 준공돼서 지금 일부 여객 선사들이 입주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위에는 평택 서부 지역에 그 20년 만에 지역구를 둔 그 국회의원 이병진 의원이 농림해양수산위로 20년 만에 진입하여 그 평택항 발전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2위고요. 1위는 그 평택항이 이제는 38년 그 이상 평택항이 그 진행되면서 물동량도 중요하지만은 물동량보다는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로 지역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걸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평택항 물동량 9년 연속 1억 톤 돌파했고 자동차 기타 컨테이너가 예년에 비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는 부가가치 있는 항만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현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10대 뉴스를 선점 발표하셨는데 평택항의 주요 지표와 이슈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10대 뉴스 선정 과정이 회원들이 전혀 몰랐다고 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년과 다르게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이제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그 순위도 사전에 공개돼서 저희가 집계를 직접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내용만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그 온라인 그 순위 결정을 하면서 요거를 당국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당국대학교가 집계해서 순위까지 확인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사전에 순위라든지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저희도 내용을 보고서 약간 의외의 결과도 사실 좀 있었고 10등 안에 들지 못한 그 내용들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빠진 것을 보고 시민들의 그 바람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총괄적으로 10대 뉴스 발표 최종적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평택항이 산업항이 아닌 이제 복합 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해양 레저가 함께하는 그런 다기능 복합항으로 발전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가 2년 연속 이렇게 시작한 거죠. 네. 예. 올해는 학교나 시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좀 후끈했다고요. 어땠나요? 예, 이제 사실 저희가 평택항에 초청을 해서 버스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사장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홍보 안내선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규모적으로 사실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홍보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마침 또 평택시와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서 좀 요청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저희가 이제 평택항의 홍보 그림자극을 좀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평택항의 홍보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강의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평택에 정말로 평택항이 있고 또 평택에 바다가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평택항에서 일할 수 있고 평택항을 우리가 시민들이 내가 커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뜻깊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실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가 성공을 했다고 그러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어요. 내년에도 계속 하실 텐데 어떻게 개선되길 바라시나요?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 아카데미를 하면서 홍보선을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탑승을 해서 평택항 일대를 이제 투어 형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홍보선이 사실 많이 협소하고 인원이 많이 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여수 광양항을 답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홍보선도 크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평택항 홍보선도 나름대로 다음번에는 좀 더 크고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좀 규모가 큰 홍보선으로 변경되어 있으면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승선장 안내도 표시판도 좀 미흡하고 화장실 그리고 또 좀 여름철에 더위도 있고 한데 이런 데서 좀 대기하는 장소가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용객들 시민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경기도나 평택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 아카데미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런 편의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알려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까지 찾아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교육청 협력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혹시 마크 역할을 도 의원님이 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일단 뭐 가장 노력하신 거는 뭐 우리 최성일 회장님이나 우리 평택항 당진 발전협의회에서 아마 더 노력을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저는 이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제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의 학교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지원하는 데 좀 일조했습니다. 아카데미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함께하며 평택항의 역사와 그다음에 유래를 주제로 한 그림자극 공연과 강연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육적 가치와 내용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이제 준비한 평택항 역사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 평택 지역의 초중고 학생 약 2,000명 이상이 평택항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학수 도의원님, 네. 지금 뭐 경기도의회에서 항만해양관광 그 연구회를 조직하셨잖아요. 네. 회장님 맡으셨죠. 네. 네. 그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신데 결성 목적하고 배경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경기도는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 자원은 많은데 개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의원들과 함께 이제 경기도 항만해양연구회를 이제 조직한 이유는 그러니까 평택항을 포함한 경기도의 해양 자원과 항만 시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의 발전이 지역 경제와 관광 그리고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참에 2025년도 뭐 계획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2025년도 평택항의 발전과 경기도 해양 산업의 도약을 위한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해양 레저 관광 진흥 조례안을 통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레저와 관광 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항의 물류 중심지를 넘어 관광과 여가가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해양 거점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항만해양연구회를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도민 인식 제고 방안을 실현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항이 경기도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2025년도 뭐 새해 계획 중에 뭐 도의원님 경기 바다 해양장에서 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해양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분들이 지금 이제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4일장, 5일장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해양장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그 해양장 도입에 대한 해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최근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장은 하장 후 유골을 바다에 뿌리거나 봉안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고 또 경제적인 장래 방법이잖아요. 기존 장내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연 속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하장률도 높은 데 비해 봉안 시설과 자연 장지가 부족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주민 반대 같은 이제 님비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경기 바다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장내 선박과 같은 인프라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민들이 해양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장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네네. 혹시 뭐 선진지 견학을 좀 다녀오셨나요? 지금 뭐 견학은 다녀온 적은 없고요. 알아보니까 뭐 일본, 이제 대만 같은 경우 던샤오핑이 이제 그때 해양장을 하면서 이제 아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용성 종이에 담아서 같이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식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발전후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최성일 회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평택항은 대한민국 5대 항만 중에 지금 5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가장 짧은 역사에 가장 급속 성장을 한 항만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는 최초에 공업항으로 출발하다 보니 항만 내에 친수 공간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기타 편의시설, 지원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은 경기도나 평택시가 그리고 의회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의 항만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는 민자개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개발 업체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이미 부산이나 인천시 그리고 지역의 단체들 그리고 의회에서는 항만 자치권에 대한 이양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여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평택항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그 자치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준비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지금 관련 자료나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해양 자치권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운동을 함께 전개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민간 개발도 시급하지만 항만 자치권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뭐 평택 시민이나 이제 지자체의 참여가 절실한 게 이제 평택 당진항인데 경기도가 추구하고는 평택항의 발전 방향은 어떤지 이학수 도의원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가 이제 평택항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3,3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평택항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과 해양 레저를 연계한 다각적 발전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과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 확대 운영을 통해 도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하신 말씀 좀 들으셨는데 이제 새해 포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평택항 관련 어떤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내년도에. 뭐 최근에 또 평택항 연구회를 조직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그 우리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내에서 그 각종 그 토론회나 연구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하는 의도로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만 자치권 이양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이제 뭐 경기도나 또 의회 또 평택시 의회 등과 함께 또 부산 인천 관련 그 기관 단체들과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하면서 평택항이 어떤 형태로 미래 발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평택 당진항 발전 협의회가 발전을 하려면 또 주변에서 관련 조직들이 좀 지원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진 쪽에도 네네. 또 함께 연계해서 그 또 공동 발전에 필요한 또 공동 관심에 필요한 이런 부분 뭐 또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학수 의원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서 당진 쪽에 계시는 분들, 충남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머리 맞대 보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아산, 당진 등 충남권과 화성, 안성, 시흥 등 경기권에서 평택항에서 주호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프리전과 우리 동네 사람들 이야기 진행의 김경훈이었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